안녕하세요. 장성욱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떤 때는 혼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냥 어떤 때는 또 그냥 지나쳐도 될 것 같고 너무 혼란스러울 때 많죠. 훈육할 때는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훈수를 좀 드실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정작 키우는 엄마 아빠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훈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과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오늘 모든 아빠를 대표해서 바쁘신 아버님 한 분이 동행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서 말갈량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네. 엄마랑 아빠랑 두 사람이 함께 양육하니까 네. 좀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또 갈등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대충 둘이 문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때가 많죠. 저희도 애기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네. 저는 아빠다 보니까 네.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엄마는 하루 종일 애기들이랑 같이 보대끼다 보니까 시달리니까. 네. 그러니까 애기들을 가리키는 좀 시각이 좀 다르고 네. 방법을 찾고 싶은데 또 네. 명확한 솔루션 같은 것도 없고 해서 맞아요. 교수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모가 일관되게 양육관을 가진다는 건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했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어떤 그 공통된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틀을 만들어서 일관된 뭔가를 가지고 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버님도 예외는 아니시겠지만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애들을 훈육할 때 이거를 도대체 혼을 내야 되는지 또는 맞아요. 어떻게 혼을 내야 되는지 또 사실 훈육이라는 게 또 구체적으로 뭔지 이런 개념이 조금 그냥 애매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훈육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개념부터 잡아드리면 이제 훈육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보편타당한 가치관이나 도덕심이나 윤리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얘기를 해준다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훈련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자라서 제대로 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죠.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인데 자기 혼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또 다른 가치관이나 어떤 도덕심을 가지고 산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훈육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사실은 지금 아버님의 따님들이 처해 있는 그 연령의 시기가 훈육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해요. 80~90%의 틀이 그 시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가정과 유치원에서의 교육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예전에 나는 인생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베스트셀러인 외국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었는데 그 책의 내용도 그런 것에 이제 많은 역점을 두고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훈육이 네. 경계선이 모호해서 네. 상과 벌을 네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상이고 어느 정도가 훈육인지 또 저는 고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체벌이 되지 않을지 이런 맞습니다. 경계선도 네네. 애매해서 네. 또 안사람하고 또 의견 충돌이 될 때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네네네. 우리가 이제 상과 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매 순간이 상과 벌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로 본다면 상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맛있는 걸 선물 준다든가 좀 좋아하는 걸 사준다든가 이런 것도 상인데 칭찬을 해준다든가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상이고요. 좀 더 넓게 본다면 또 벌이라는 의미도 좀 더 넓게 본다면 손들고 벌 서는 거 이런 거 외에 꾸중하는 것 또는 비난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다 벌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를 키운다는 게 다 벌이고 상의 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엄마랑 아버지랑 일관되게 가는 것이 아이를 훈육할 때 제일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경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엄마는 괜찮아 뭐 이러고 아빠는 안 돼 이러고 또는 더 극단적으로는 엄마는 잘했어 아유 잘했어 이러는데 아빠는 그게 뭐가 잘한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이에게 나쁜 버릇을 고친다든가 나쁜 어떤 가치를 좋은 가치관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강조했지만 일관성은 훈육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일관성 이렇게 꾸준히 해간다는 의미는 아이가 막 하루 만에 싹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며칠 해봤는데 일주일 이렇게 해봤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한테 안 맞는 방법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을 다 금방금방 좋은 아이들로 양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맞아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뭐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버시고 엄마가 집에서 열심히 아이도 돌보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아이에게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쏙 빠져버리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빠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죠. 일관성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막 몸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막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네, 아이들 행동을 보면. 네, 맞아요. 그런데도 참아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참다가 네. 화를 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네. 그때마다 네. 좀 교정을 하고 훈육이라는 것을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화내는 거예요, 사실은. 네. 뭐 예를 들면 동생을 때렸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대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야, 너 왜 또 동생을 때렸어? 라고 엄마가 화가 나게 되죠. 아빠들은 엄마들보다 더 욱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화를 내면서 아이를 훈육하면 일단은 훈육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도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화를 내면 무섭죠. 네. 또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아빠, 엄마가 나에게 주는 어떤 그 교육적인 메시지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막 부모가 그렇게 막 화를 확 낼 정도의 뭔가를 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오해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쌓이게 되면 그래서 아이를 훈육할 때 화를 낸다는 거는 정말 피해가야 할 것 중에 하나예요. 항상 하지 말아야 할. 네,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훈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이고 아이를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훈육을 해야지 그것이 훈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매번 그렇게 한다 말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의지가 필요하고요. 또 부모의 훈련이에요. 사실 부모가 성장해 가면서 아이도 함께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성장이 끝나서 내가 이제 탁 가르칠 입장이 되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도 처음으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연말하죠. 그래서 이제 화를 내지 않고 훈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로서는 부모가 나에게 화를 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화를 내서 막 다다다다다 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일단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단지 그냥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해서 끝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은 금물이다. 절대로? 화를 내지 말고, 네, 화를 내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부모가 이성적으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화가 올라올 때 이제 내가 그것을 좀 이렇게 내려앉힐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하고 또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에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이고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할 때 화가 났으면 훈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를 스스로 가라앉힌 다음에 요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훈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사실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부모들이 진짜 한 대 꼭 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폭력은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아동학대는 지금 굉장한 이슈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또 많은 아동학대가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친부모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부모는 가볍게 훈육을 하기 위해서 해초리를 든다고 하지만 부모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쏟아지게 되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 좋고요. 때로는 너무 그러면 그냥 그 공간을 떠나서 잠깐 나를 가라앉히고 난 뒤에 훈육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혹시 집에서 아이들 훈육할 때 주로 쓰시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언니든 동생이든 잘못했을 때는 네. 반성하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반성하는 네, 네. 뭐 생각 의자처럼 반성 의자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앉아서 잘못했을 때 네. 손 들고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좀 행동이 교정되고 네.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아, 그게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로 또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해서 네네. 지금 이제 아버님이 얘기하신 네. 그 반성하는 자리에 둔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 반성하는 자리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이거든요. 아이가 이 공간에서 동생을 때리거나 뭐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요 나쁜 행동을 하는 그 시간을 거기서 끝내버리기 위해서 아이를 요 딱 들고 분리시켜서 다른 공간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엄마가 하지마 해도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잔소리가 되고 아이에게는 별로 그렇게 위력이 없는 말이 되니까 아이의 행동으로 그냥 아이를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요 타임아웃은 굉장히 행동 수정의 효과가 높습니다. 그건 뭐 오래전부터 뭐 다 인정해 온 거예요. 그런데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약도 잘못 쓰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자, 이제 그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자리에 보내는 것은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할 때 끊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거다. 그 개념이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엄마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기 전에 일단 아이에게 너가 동생하고 맨날 둘이서 싸우는데 네가 동생을 때리거나 동생이 또 너를 이렇게 뭐 괴롭히거나 할 때 각각에게 생각하는 자리로 보낸다. 이제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자리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는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자리를 이렇게 저런 벽 앞에다가 신문지 정도의 사이즈로 미끄럽지 않은 깔판을 깔아놓고 아이를 그 자리 보내는데 그 신문지 크기로 만드는 이유는 아이가 그 자리를 빠져나올까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엄마를 보지 못하도록 벽을 보고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엄마들이 벽에 이렇게 1+1 뭐 사과 이런 글씨 있는 거 포스터 있잖아요. 교육 네, 포스터. 네. 그런 걸 보게 해요. 그 시간이 이제 공부하라고 아까운 거죠. 그런데 사실 아이는 지금 그 자리가 일종의 벌인데 심심하고 따분해서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다음에는 안 와야지. 다음에는 안 오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과가 이쁘게 생겼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벽 앞에 아이를 세워야 돼요. 1m 정도 벽에서 떨어지게. 왜냐하면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의자를 두는 것보다는 세워놓는 게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의자 발로 찰 수도 있고 또 의자에서 어떤 심한 애들은 의자에서 뛰어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자리에 서 있도록 하는 것. 이제 그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유치원생 정도면 아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나오면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을 꼭 채워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고비예요. 아이들이 반항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가기 맞아요. 싫어하면서 막 갔다가 또 나오고.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만 해도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내가 가 있지 않으면 엄마가 내가 여기서 이탈해서 나오면 엄마가 또 데려다 놓고 3분을 어쨌든 채우더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아주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키더라 라고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확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 행동, 나쁜 행동도 줄어들고 저 자리에 가서 이탈하는 횟수도 거의 없어져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마음 약해서 몇 번 뛰쳐나오면 아유 그래 그냥 오늘만 봐줄게 그냥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과 벌은 일관성이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효과를 보는 거죠. 뭐 한두 번, 뭐 며칠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훈육은 잘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의자에 가 있어. 나쁜 아이니까 저기 가서 벌 서야 돼. 이렇게 모욕적인 비인격적으로 아이에게 언사를 행하면 그 아이는 상처받고 그 자리로 가게 되죠. 자기가 한 행동보다 엄마 아빠가 나에게 지금 던져준 모욕적인 말들을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서 있으면 분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그래서 부모들이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말을 안 하고 너 동생 때렸으니까 약속한 대로 저 자리에 가는 거야? 그 말만 하고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효과가 훨씬 있죠. 지금 아마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효과가 절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애쓰셨네요. 그런데 부모는 애써서 가는 것 같아요. 아이도 훈련되어야 하지만 부모가 부모로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과정, 그것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시절 별로 길지 않잖아요. 마음 독하게 먹고 마음의 구조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옳게 훈육하고 또 즐겁게 훈육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행복한, 부모도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애쓰셨고 계속해서 애써갈 여러분들 파이팅 합니다.